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그 타이틀을 제가 오늘은 작은 물결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은 죽는 것이 될까요? 세포 차원에서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세포는 항상 재생하게 돼 있고 또 세포의 변화는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병에 걸려 있는 세포로 변하는 것을 세포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그럴진데 우리 사람은 그대로 그 상태로 있다 한다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지 재생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작은 물결 큰 변화.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려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것이 새 것으로 변화가 되고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사실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의 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향상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살디니아와 오키나와와 로마린다 이 세 지역을 소위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죠? 블루존. 이 블루존이라는 것은 영어로 장수촌이라는 뜻입니다. 장수촌. 근데 이 장수촌의 3대 요소가 식생활과 운동 그리고 공동체 그 세 가지라고 이제 화면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식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공동체는 지난 강의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at one 멘트를 강조를 했었죠. 신학적인 용어는 atonement, 속죄란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됨.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 관계가 바로 atonement. 또 혹은 좀 더 다른 발음으로 at one ment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at one ment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소위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우리가 커뮤니티를 너무 쉽게 지역사회 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게 사실은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커뮤니라는 뜻은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와 같이 서로 소통과 동행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수촌 세계상 장수촌을 세 개를 들면은 이탈리아에 있는 살디니아,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로마린다 이 세 촌 도시지만 세 가지 장소를 이야기할 때 블루존 혹은 장수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오키나와나 살디니아 또 살디니아와 오키나와 같은 곳은 지금 장수율이 점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로마린다는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것의 핵심을 보니까 식생활과 운동인 것보다 이 공동체라는 그러한 at one ment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댄 뷰트너 왜 안식일 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마린다에
장수율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분은 그 National Geographic의 탐험가면서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취재한 것이 이제 National Geographic에 나왔는데, 안식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마린다의 장수율이 감소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개념,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 모든 그 일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1,400만 명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 도시죠. 약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로마린다의 그 작은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한 1,400만 명 정도가 같은 비슷한 생각과 같은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장수율이 감소되지 않는다 하는 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공동체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공동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세상에게 이바지하는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 뷰트너가 딱 그 요약한 바로는 질서의 하나님, 그 신앙의 공동체가 그 답이 아닌가라고 이제 서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 아시는 그 간디의 모습이죠. 여기 간디가 이제 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Be the change that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당신이 보고자 하는 그 변화가 되라. 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변함을 통해서 당신의 작은 물결이 당신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의 물결이 온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로 그 변화의 중심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계속 듣겠습니다. 여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동기가 많습니다.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산다.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산다.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지속적인 변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숫자가 약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숫자가 1번 1000억, 2번 1경, 3번 100조, 그 다음에 4번 100억.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100조, 그렇죠? 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100조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100조가 이제 우리 사람 세포의 숫자인데,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는 세포는 약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이제 100조가 인간 세포인데, 사람이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사람 몸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 그 다음에 곰팡이,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100조의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100조는 우리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는 세포 전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우리 몸에 어떠한 그 박테리아가 사느냐에 따라서 피부 건강, 그 다음에 비만, 그리고 우리 몸속에 소화기관에 있는 소화기관에서 사는 어떠한 그 박테리아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그 비만 상태가 극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비만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큰 역할도 한다 하는 것이 밝혀질 정도로 우리 몸이 짊어지고 있는 세포 표면에, 우리 몸 표면에 짊어지고 있는 그 미생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조, 우리
몸을 이루는 사람의 세포, 인간 세포만 생각했을 때 100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명이 가장 짧은 세포. 수명이 가장 짧은 세포, 첫 번째 두뇌 세포, 두 번째 근육, 뼈, 혈관 세포, 그 다음에 세 번째 적혈구, 네 번째 두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부 세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벽. 어느 것이 가장 수명이 짧을까요? 위벽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맞습니다. 두뇌 세포는 보시는 것과 같이 60년입니다. 세포 하나가 60년 가요. 손상이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근육과 뼈와 혈관은 120일에서 200일. 적혈구는 120일. 그리고 두피는 60일. 그리고 피부 세포는 한 달, 28일. 그 다음 위벽은 2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텐데요. 벌써 이미 위벽 세포가 몇 번 변화됐습니까? 지금 벌써 8시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벌써 거의 위벽 세포가 3번 재생이 됐습니다. 놀랍죠? 우리의 위벽 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손상된 그 위벽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위산에 의해서 녹아서 구멍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벽은 계속 재생되고 있고, 또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혹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시간 반 만에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재생의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이제 증가할 때, 그때 이제 위에 탈이 나는 거죠. 위염도 생기고 위궤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위암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생이 가장 빠른 세포. 재생이 가장 빠른 세포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셨듯이 수명이 가장 짧은 것이 재생이 가장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없어지니까 빨리 대치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수명이 짧다고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생이 그만큼 빨리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사람의 몸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한 달이 걸리면은 회복이 됩니다. 평균. 어떤 것은 3일 안에 회복이 되고 어떤 것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것은 6개월이 걸리죠. 모든 것을 통틀어 계산을 했을 때 보통 4주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2, 3일인 세포. 이 중에서 무엇일까요? 1번 두뇌, 2번 피부, 3번 위벽, 4번 근육, 뼈. 그 다음에 5번 백혈구. 수명이 2, 3일인 세포는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2, 3일 안에 보통 감기나 병균을 알았을 때 2, 3일 정도 안에 쇼부를 보면은 이제 병을 극복하는 거고요. 2, 3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병이 좀 더 심각해지는 거죠. 2, 3일 걸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병균을 싸우는 그 백혈구는 2, 3일 안에 이제 병균과 싸워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빨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무기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무기가 2, 3일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의 아주 뛰어난 그 방어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백혈구의 역할입니다. 백혈구를 조금 자세히 보면 움직이는 두뇌세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뇌세포가 물론 하는 기능이 많지만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두뇌세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하되 이것은 혈액을 통해서 또 임파선을 통해서 움직이는, 돌아다닐 수 있는 세포가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의 그 수명이 며칠이라고요? 2, 3일. 몸의 모든 뼈가 재생되는 시간, 몇 시간일까요? 몸의 모든 뼈가 재생되는 시간, 1년, 5년, 7년, 10년, 15년. 바로 중간 7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뼈가 7년 전에 있었던 그 뼈가 아닙니다. 뼈 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7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이제 대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날로 새롭게 변하는 것이 세포 차원에서도 변합니다. 그리고 5번, 수명이 가장 긴 세포.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뇌 세포입니다. 몇 년이요? 6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꾼다는 것, 남을 바꾼다는 것은 두뇌를 바꾸는 것인데 6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 바뀌려면 60년, 거의 3세대, 2세대에서 3세대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1세대에서 한 1, 20년 살고 바꾸려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병이 나는 것이죠. 60년 동안 삽니다. 뇌세포가. 그냥 놔두면. 햇수에 있어 예수의 생애와 가장 그 일생이 근접한 세포. 이 중에 보면은 이제 난자가 그 세포의 수명에 있어서 예수의 생애와 가장 밀접합니다. 가장 근접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성들의 난자가 이제 난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보통 이제 400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이 되면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면 33년이 돼요. 33년이 걸리면 400개의 난자가 다 배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5세에 월경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33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3년을 계산을 하면은 48세가 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48세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이죠. 그래서 숱한 33년 동안 이제 불편함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33.3년인데요. 33년 거의 반 정도를 생명을 위해서 이제 그 난자가 계속 배란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는 것이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삶이지만 또 좀 더 영적인 각도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지상의 그 33년 반 동안 사신 그 생애를 여성들은 아마 그 배란 그 기간을 통해서 체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축복이 되죠. 남성들은 체험할 수 없는, 여성들만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3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 신진대사,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메타보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메타라는 것이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면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대신 생긴다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사실은 세포 차원에서 봤을 때 묵은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제대로 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세포가 노화 현상이 생기죠. 이제 세포가 세포 분열이 이렇게 돼서 이제 세포가 2개가 4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수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포 분열이 이제 되면서 나중에 이제 노화 현상이 되는데, 이 세포가 병들지 않은 세포, 그냥 늙는 세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아주 작게 이렇게 부서집니다. 조각조각이 나서 이웃 세포들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그 노화 현상, 병든 세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아포토시스라는 건데요. 세포가 스스로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재활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해가 돼서 세포가 이제 노화가 되면은 분해가 돼서 세포를 이루었던 물질들이 이웃 세포들에게 아직도 젊은 세포들에게 영양분이 되는 그러한 그 세포의 순환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세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적인 차원에 있을 때 죽지 않습니다. 계속 재생이 되고 사이클이 돼요. 근데 병들면은 물론 병들면은 이것이 고름이 돼가지고, 그쵸? 고름이 된다는 것은 백혈구가 공격을 해서 이것을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 걸리면은 세포가 쓰레기가 되지만 병 걸리지 않은 상태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영양분 역할을 해서 다른 세포가 재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신세대가 있고 구세대가 있는데 저는 신세대와 진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새신자와 묵을진자.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80이 다 되셨다면 나는 구세대다. 나는 이제 죽고 없어질 세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르침은 이제 영양분이 되어서 조금 젊은 40, 50대 되는 분들에게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또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사실 때 건강하게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정신과 어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정말 건강한 세포들의 그 순환 역할과 같이, 순환 현상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도 굉장히 값진 삶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는 없어질 때,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재생이 되어서 이제 옆에 있는 세포들에게 밑거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잘 일어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병이 안 생기는데, 이 metabolic syndrome,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은 그렇게 묵은 세포가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묵은 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 그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면 영양분이 되지만 대사증후군은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달 동안에는 그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기 정상적인 세포의 삶이 있는데요. 또 다른 그 각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 보면 자이고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수정체인데요. 수정란 혹은 수정체인데 이 수정체 세포 하나에서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체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몸이 한 세포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한 세포에서 와가지고 그 세포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심장이 되기도 하고 간이 되기도 하고 대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뼈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팔다리가 됩니다. 근데 모든 기관이 같은
하나의 세포, 수정체에서 왔습니다. 근데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그 사회와 아주 그 비슷한, 아주 밀접한 그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세포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병이 들지만 않으면 서로 돕습니다. 발톱 세포가 뇌세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발톱에 있는 세포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합니다. 심장세포가 간세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간세포가 심장세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자기의 기능을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의 기관의 기능들을 볼 때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의 세포의 이러한 올바른 기능이 어떻게 망가졌길래 대사증후군이 생기는가,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